안녕하세요. 해운대 승부 예측의 신입니다. 오늘의 영상 배경에는 해운대의 분위기와 잔잔한 파도, 해무가 낀 청명한 하늘, 그리고 이 바다의 기운처럼 차분하게 다가온 40회차 승부패 분석, 지금부터 시작하여 보겠습니다. 지난 39회차에서 저는 단통으로 14경기 중 10경기를 적중하며 뚜렷한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40회차, 다시 한번 1등을 향해 도전하며 전진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번 경기부터 14번 경기까지 제가 분석한 단통 예측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 일본 대 인도네시아 패. 대다수는 일본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지만 저는 이번 경기에서 이변으로 과감히 단통패를 선택할 것입니다. 전력차는 존재하지만 인도네시아가 보여준 최근의 경기 집중력과 본선 진출을 확정한 일본의 방심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변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느껴집니다. 월드컵 진출이라는 인도네시아의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어 패를 선택하는 것이고, 공은 둥글고 승리는 하느님께서만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 한국 대 쿠웨이트 승. 한국이 압도적인 전력을 보이고 있고 쿠웨이트가 한국을 넘기에는 역부족 같아 한국 승을. 3번 경기, 중국 대 바레인 무. 두 팀 다 월드컵 본선 진출에 탈락을 하였고 이 경기는 그냥 무승부를 선택했습니다. 이 경기는 한 골 승부가 아닌 90분 내내 뜀박질만 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4번 경기, 우즈베키스탄 대 카타르 단통패. 이 경기도 언뜻 보면 우즈베키스탄의 홈 이점과 전력상 우세로 인해 홈팀 승리가 유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기를 단통패로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월드컵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카타르는 자국에서 월드컵을 치르며 세계 무대 경험을 쌓았고 그 이후 대표팀 운영과 조직력 면에서도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무엇보다도 이번 예선에서 카타르에게는 월드컵 진출이라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본선 진출 확정 후이고 동기부여가 부족하며 카타르의 간절함과 최근 경기력, 조직력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통패로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5번 경기, 키르기스스탄 대 아랍에미리트 패. 아랍에미리트가 확실한 전력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키르기스의 수비는 아랍에미리트의 공격을 막아내기엔 버겁다고 보기에 단통패로 선택하여 보는 것입니다. 6번 경기, 팔레스타인 대 오만무. 이 경기는 서로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접전의 흐름이 예상됩니다. 팔레스타인은 최근 경기에서 끈끈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 두 팀 모두 공격보다는 수비에 무게를 두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경기가 전반적으로 조심스럽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립지역 경기장에서 하기에 홈팀, 원정팀 어드밴티지도 없고 실제 무승부 예측률도 31.6%로 이 경기에서 가장 높은 확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승부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7번 경기, 요르단 대 이라크 패. 이 경기는 중동권 라이벌전답게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지만 저는 단통패, 즉 이라크 승으로 선택했습니다. 특히 수비 조직력이 탄탄하고 미드필더 라인의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가 살아있습니다. 한국과의 경기에서 주공격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않았었고 한 명이 퇴장으로 수적 열세에서 한국에 패하였기에 이번 경기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될 듯합니다. 이전 맞대결 전적에서도 이라크가 우위를 점하고 있고 현재 스쿼드 밸런스 면에서도 이라크가 앞섭니다. 접전이 예상되긴 하겠지만 이런 경기에선 경기 운영의 냉정함과 집중력이 승부를 가릅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이라크가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이 경기는 단통패, 이라크 승으로 예측했습니다. 8번 경기, 사우디아라비아 대 호주 승. 많은 분들이 이 경기를 무승부 혹은 호주 우세로 보는 시선도 있지만 저는 이 경기에서 과감하게 단통승, 사우디 승을 선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홈에서 강한 팀입니다. 중동 특유의 기후, 팬들의 열렬한 응원, 그리고 익숙한 환경은 사우디에게 분명한 이점입니다. 반면 호주는 대량 실점만 하지 않는다면 본선 직행입니다. 전력적으로 보면 호주가 더 조직적일 수 있겠지만 사우디는 최근 빠른 역습과 측면 공격에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승부처에서 결정력을 발휘하는 힘이 있습니다. 양 팀의 스타일이 모두 신중한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이 경기를 홈 어드밴티지를 갖춘 사우디의 집중력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봅니다. 9번 경기, 라트비아 대 알바니아 패. 알바니아는 안정된 수비를 기반으로 라트비아를 상대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67.2%의 선택률도 이를 뒷받침하죠. 단통패, 알바니아 승입니다. 10번 경기, 핀란드 비스 폴란드 무.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전력이나 최근 흐름에서 뚜렷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완전한 백중세입니다. 핀란드는 홈에서 나름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수비적으로 운영하며 기회를 노리는 스타일이고, 폴란드는 기본적으로 수비에 비중을 두지만 빠른 역습에서 간헐적인 날카로움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두 팀 모두 득점력이 부족하고 결정적인 상황에서 골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공통된 약점입니다. 실제로 이전 맞대결이나 최근 경기들을 봐도 한 골 싸움 혹은 무득점 경기가 자주 나왔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누가 이길지보다는 누가 덜 실수하느냐가 관건이 될 가능성이 크며 경기 양상은 매우 조심스럽고 소극적으로 전개될 확률이 높습니다. 득점 없이 끝날 가능성도 충분하고 후반 막판까지 승부가 나지 않는 흐름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11번 경기 볼리비아 대 칠레승. 이 경기는 단순히 전력 비교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칠레가 분명 선수 개인 능력이나 조직력에서 앞설 수 있지만 라파스의 고산지대, 이 요소 하나가 모든 분석을 뒤집을 수 있는 절대 변수입니다. 라파스는 해발 약 3600m의 위치해 있으며 이곳에서 열리는 경기는 평지에 익숙한 선수들에게는 전혀 다른 종목에 가깝습니다. 산소 농도 부족, 호흡곤란, 체력 급속 저하 등은 수치를 넘어선 실질적인 전력 약화로 이어지고 실제로 남미의 강호들도 라파스에서는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선 축구 실력이 아니라 적응력과 생존력이 더 중요합니다. 볼리비아는 이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고 고지대 경기 운영에 최적화된 전술과 체력 안배가 특징입니다. 칠레 입장에서는 라파스 원정이 늘 걸 끌어왔고 전력 우위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기 힘든 물리적 한계에 부딪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단통승, 볼리비아 승으로 선택했습니다. 이곳 라파스에서는 기술도, 피지컬도, 전략도 고산의 기운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곳에서는 쉽게 승리를 가져갈 수 없으며 이번에도 예외는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12번 경기 우루과이 대 베네수엘라 승. 우루과이는 전통적으로 홈에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는 팀입니다. 특히 몬테비데오에서 열리는 경기에서는 공격과 수비의 균형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상대를 압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다르윈 누네스를 중심으로 한 공격진의 화력은 베네수엘라 수비를 뚫기에 충분하며 미드필드에서의 압박과 빠른 전환 역시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반면 베네수엘라는 피지컬과 수비 집중력이 나쁘지 않지만 원정에서는 경기 운영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격에서의 창의성과 결정력이 부족한 것도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우루과이의 홈 강세와 베네수엘라의 원정 불안 요소를 고려하면 단통, 승, 선택이 매우 안정적인 픽입니다. 13번 경기 아르헨티나 대 콜롬비아 승. 세계 최정상급 전력을 갖춘 아르헨티나는 최근 A 매치에서 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강력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리오넬 메시, 훌리안 알바레스, 그리고 엔소 페르난데스를 중심으로 한 공격진은 기술과 창의성, 결정력 모두에서 콜롬비아를 앞서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역시 최근 세대교체에 성공하며 팀 밸런스를 맞춰가고 있지만 아직 아르헨티나와 같은 완성형 팀을 상대로는 역부족입니다. 특히 원정에서의 수비 불안과 압박에 약한 미드필드는 아르헨티나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79.5%라는 높은 지지율도 이를 방증합니다. 객관적인 전력차와 흐름을 고려할 때 이 경기는 단통승으로 결정짓는 것이 타당합니다. 14번 경기 브라질 대 파라과이 승. 브라질은 언제나 월드클래스 전력을 보유한 팀으로 전 포지션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자랑합니다. 네이마르의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호드리구, 브루누 기마랑이스 등 신구 조화가 뛰어난 브라질은 경기 주도권을 장악하고 다양한 공격 루트를 통해 파라과이를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파라과이는 수비 조직력이 안정적이지만 공수 전환이 느리고 공격 전개에서의 창의성 부족이 뚜렷합니다. 특히 브라질처럼 강한 압박을 구사하는 팀을 상대로는 수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실점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안정적인 선택이 필요한 구간에서 브라질의 승은 위험을 줄이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이상으로 해운대 예측의 신이 분석한 40회차 단통 예측이었습니다. 이번 회차는 과감함과 분석의 균형을 맞춘 도전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오늘의 해운대 분위기처럼 잔잔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힘을 믿고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